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리악스 정형의학 연구회에서 족보를 담당해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음, 골하계를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흉골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쇄골, 견갑골, 그 다음에 상완골을 살펴볼 건데 먼저 쇄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쇄골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의 커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S 커브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커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여러 근육이 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흉쇄유들근과 대흉근이 우리가 여기 쇄골에 가서 붙는다는 것도 공부했었고요. 흉쇄유들근은 이제 쇄골섬유가 여기에 붙고 흉골섬유는 여기에 붙고 그래서 부착점은 측두골의 유형돌기에 가서 붙는다고 했습니다. 측두골의 유형돌기에 가서 두 개의 섬유가 이렇게 가서 붙는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흉근은 쇄골에 이렇게 내측에 붙고 흉골에 광범위하게 흉골병, 흉골체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일부 늑골에도 붙는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쇄골의 외측에는 상승모근이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전삼각근이 붙습니다. 상승모근과 전삼각근이 쇄골의 외측에 가서 붙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삼각근이 견봉의 외측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붙고, 그 다음에 그 뒤로 후삼각근이 견갑골의 극을 따라서 쭉 가서 붙고요. 그 다음에 견봉의 내측 여기에는 중승모근이 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뒷면으로 가서 아래쪽에 하승모근이 붙죠. 그래서 하승모근, 중승모근, 상승모근. 그 다음에 어, 후삼각근, 중삼각근, 전삼각근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쇄골을 밑에서 바라보면 아랫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중요한 근육이 하나 있는데 작지만 중요한 근육인데 이거는 쇄골하근이 되겠습니다. 쇄골하근은 이렇게 쇄골의 밑면, 아랫면에 이렇게 붙고 기시하는 시작점은 1번 늑골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 하면 이 흉쇄 관절을 압박을 해가지고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쇄골하근이 작지만 흉쇄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교재 141쪽 그림 5.4가 되겠습니다. 해부학적 자세에서 어깨의 상방 관찰, 어깨를 위쪽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또는 눈여겨봐야 되는 각도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쇄골의 각도고 두 번째가 견갑골의 각도이고 세 번째가 상완 골두의 각도입니다. 첫 번째 쇄골의 방향은 관상면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약 20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각도인 견갑골 면의 각도는 관상면에 대해서 앞쪽 외측으로 약 35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완골두의 각은 뒤쪽 방향으로 관절와를 향한 뒤쪽 방향으로 약 30도 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리트로 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후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들이 중요한 이유는 어깨의 움직임이 이 설정된 처음 위치에서부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어깨의 문제들이 이들 뼈에 위치하고 있는 각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 각도로 있을 때, 어, 2차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뼈들이 위치가 이렇게
제 위치에 있지 않고 각이 틀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어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그 결과로 발생한다. 이런 얘기. 이번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교재 142쪽 그림 5.5A가 되겠습니다. 견갑골을 살펴볼 건데요. 견갑골의 이제 후면에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바라봤을 때 견갑골은 이제 우측 견갑골인데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견갑골의 명칭부터 좀 살펴보면 이쪽 윗부분의 코너를 상각이라고 하고요. 아래쪽 코너를 하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 척추에 인접해 있는 여기를 내측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팔이 있는 바깥쪽을 외측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깨를 만졌을 때 뒤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 견갑골의 극이라고 합니다. 스파인 오브 스캐플라라고 해서 견갑골의 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는 견봉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하지만 여기 이렇게 보이는 오해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오해돌기인데 까마귀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오해돌기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그렇고 해부학적 명칭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붙는 근육들이 많은데 그 근육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갑골의 상각에는 견갑거근이 가서 부착합니다. 견갑거근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경추 횡돌기의 1, 2, 3, 4번 횡돌기부터 시작을 해서 견갑골의 상각에 가서 이렇게 견갑거근이 부착합니다. 부착해서 어떤 기능을 하냐? 어깨를 올리는 이렇게 으쓱할 때 올리는 것처럼 어깨를 들어 올리는 기능을 하는 게 견갑거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부분에서는 소능형근이 붙습니다. 소능형근이 여기에 붙고 그 밑으로 대능형근이 붙습니다. 대능형근이 이렇게 붙고 그리고 하각에는 광배근이 굉장히 크고 넓은 광배근이 경로의 중간에 가서 일부 붙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상완골의 앞쪽으로 가서 부착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대원근이 붙고요. 그리고 견갑골의 외측 상부에는 소원근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갑골의 극에는 중승모근과 하승모근이 붙습니다. 하승모근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중승모근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견봉의 측면에는 중삼각근, 후삼각근 이렇게 붙습니다. 중삼각근, 후삼각근이 이렇게 붙어서 이제 팔을 옆으로 외전시킬 때 기능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견갑골을 뒤에서 바라본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교재 142쪽 그림 5.5b가 되겠습니다. 견갑골을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입니다.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견갑골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이제 근육들은 쇄골에 상승모근이 붙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전삼각근이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견봉의 외축으로는 중삼각근이 붙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해돌기에는 세 개의 근육이 부착한다고 그랬는데 소흉근이 이렇게 늑골의 3, 4, 5번에서 시작해서 여기 가서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해완근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완의 위쪽 내측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오해완근이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상완 이두근의 단두가 여기에 가서 붙습니다. 반면에 상완 이두근의 장두는 여기 관절와 순의 12시 방향에 일부 붙고 그 바로 위에 또 일부가 붙어서 상완 이두근 장두가 이렇게 여기에 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상한 삼두근의 장두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관절과 순의 6시 방향
아래쪽 이렇게 붙는 게 상완 삼두근의 장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크고 깊숙이 위치해 있는 게 견갑하근입니다. 견갑하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십견 또는 영어로 adhesive capsulitis라고 해서 유착성 관절 낭염이 있을 때 많이 관계되는 근육입니다. 견갑하근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삼각에서 견갑골의 삼각에서부터 내측면을 따라서 하각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부착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전거근입니다. 전거근은 뉴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전거근은 이제 견갑 흉부 관절에서 견갑골을 상방 회전시킬 때 주된 기능을 하는 근육이 전거근이게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교재 143쪽 그림 5.6이 되겠습니다. 견갑골을 위에서 바라보면 전체적인 모양은 이 가만 검은 박스에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 일부분 중요한 곳 이렇게 일부분만을 확대해서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을 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인데 이게 이제 오해돌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까마귀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오해돌기고요. 영어로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관절와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해돌기에는 이제 세 개의 근육이 붙는데 중요한 세 개의 근육 중에 하나가 이제 소흉근이 여기에 가서 붙고 그 다음에 상완이두근에 단두가 붙고 그 다음에 오해왕근이 붙는다고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쇄골으로 가는 두 개의 인대가 있는데 하나가 능형인대고 그 다음에 원추인대가 이제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회돌기에서부터 견봉까지 가는 우회견봉인대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회돌기에서부터 상완으로 가는 우회상완인대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극상와에는 아까 극상근이 이렇게 지나가서 상완골의 대결절 위쪽에 가서 붙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견갑골을 위쪽에서 바라보는 견갑골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 교재 144쪽 그림 5.7입니다. 이 상완골의 근위부 중간에서부터 위쪽을 지금 살펴보는 건데요. 앞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앞쪽 전면에서 관찰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절와 상완관절이 요게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관절와는 굉장히 작고 얕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상완골두는 굉장히 크죠. 상완골두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근육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붙는데 중요한 근육들부터 보면 견갑하근이 견갑골의 전면에서부터 여기에 가서 붙어요. 소결절에 가서 붙어요. 그리고 극상근이 극상와에서부터 여기 대결절에 이쪽 부분에 가서 붙고요. 극상근이 쭉 와서 이렇게 가서 붙죠. 대결절의 상부 부분에 가서 붙는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 두 개의 결절간 홈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상완이두근의 장두가 지나가서 이쪽에 가서 붙죠. 관절 와순 12시 방향에 일부 붙고 와순에 일부 붙고 일부는 그 위에 가서 또 붙어서 이제 상완이두근에 장두가 가서 붙는다. 단두는 여기 붙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완이두근의 단두는 우회돌기에 가서 붙는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오는 근육이 이제 광배근하고 대원근인데요. 광배근은 여기에 가서 붙어요. 홈에
내측면에 가서 붙죠. 그리고 대원근이 여기에 가서 붙어요. 이 두 근육은 기시부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 하각하고 하각 바로 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그리고 부착하는 부분도 상완골의 전면에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거의 동일합니다. 내전과 내회전을 시키죠. 상완골을 내전 그리고 내회전을 시키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흉근은 지난 시간에 이제 쇄골의 일부, 그 다음에 흉골의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고 늑골의 일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디에 붙느냐? 여기 결절간 홈의 외측 여기에 가서 다 붙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붙어서 내전과 내회전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오해왕근이라고 해서 우해돌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부착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냐면 삼각결절인데요. 삼각근이 가서 부착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상완골을 전면에서 반절 정도로 살펴본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교재 144쪽 그림 5.7입니다. 상완골 둘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관절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상완골두가 이렇게 크게 위치해 있죠. 그리고 견갑하근이 소결절에 가서 이렇게 붙는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조금 전에. 그 다음에 극상와에서 시작을 해서 극상근이 대결절의 위쪽 부분 여기에 가서 붙습니다. 극상근이 여기에 가서 붙고 그 다음에 극하근은 아래쪽 견갑골의 후방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에 와서 붙습니다. 극하근이 여기에 가서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근이 그 뒤로 가서 붙죠. 견갑골의 외측면 아래 중간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와서 소원근이 여기 가서 부착을 합니다. 요 소원근, 극하근, 극상근, 견갑하근은 요 네 개의 근육은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죠. 어깨를 이제 움직이는 주된 근육이 이 회전근개인데 회전근개는 이렇게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수원근 이렇게 네 개를 말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교재 145쪽 그림 5.8이 되겠습니다. 상완골은 두 개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첫 번째 각이 상완골의 경사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완골두의 후경인데 이 첫 번째 상완골의 경사각은 상완골체와 상완골두가 관상면상에서 이루는 각도인데 약 135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완골두의 후경은 내측상과 외측상과를 지나는 축을 중심으로 상완골두가 뒤쪽 방향으로 약 30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후경 3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완골의 경사각과 상완골두의 후경은 고관절, 우리가 고관절에서 대퇴골의 경사각, 그 다음에 고관절에서 대퇴골의 정경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각각을 비교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요 두 가지 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뉴만 선생님이 2026년 5월에 오셔서 강의 주실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145쪽 그림 5.9입니다. 상완골을 뒤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 상완골두가 되겠고요. 후면에 아까 극하근이 여기에 가서 붙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원근이 여기에 가서 붙고 그 다음에 상완 삼두근의 외축두가 이쪽에 가서 쭉 붙고요. 그 다음에
상원 삼두근의 내측두가 여기에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장두는 아까 견갑골의 관절과 밑부분 전면 쪽에 가서 붙죠. 조그맣게 이렇게 음, 상원 삼두근의 장두가 이제 이렇게 가서 붙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상완골의 앞면, 옆면, 윗면, 뒷면 이렇게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의 설명은 26년 5월 9일, 1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뉴만 선생님의 세미나의 예습 차원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골학을 우리가 쇄골, 그 다음에 견갑골, 그 다음에 상완골을 살펴봤고요. 장시간 설명 드리라고 수고하셨습니다.